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좋다 이현숙입니다. 지금 밖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고 연말연시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고민 중인 부모와 아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를 떠나서 놀까 생각을 하는 더 큰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나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타들어갈 것입니다. 서로 소통의 방법을 모르니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오늘 이 모든 고민을 풀어주실 대단한 분이 한 분 나와 계십니다. 이분을 소개해드리면요. 빅파더 연구소장님이십니다. 진로, 정서, 학습 관계에 대한 청소년 상담과 코칭, 부모교육, 아빠의 역할, 아버지 학교 강사, MBC 뉴스데이, 인천 M방송, 경기방송, 어머니 학교 강사, 청소년 학습 동기로 라디오, 신문, 미즈네일 등 여러 곳에 기고를 하고 계시고, 부모 자녀 관계 코칭, 동상이모 카드, 좋은 아빠 카드 저작권자, 애비 자격 프로그램 개발 운영자이신 이민구 빅파더 소장님을 모시고 이 시간 좋은 부모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이 질문을 놓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네, 잘 왔습니다. 예, 덕분에. 빅이라 그래서 덩치도 크신 줄 알았더니 아니시군요. 덩치 빼고 다른 건 다 큽니다. 아, 네. 빅파더가 탄생한 배경이 있다면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네, 혹시 타고난 게 아닐까요? 정말요? 네, 두 가지 측면에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얘가 지금 공감 방송이잖아요. 네. 근데 타고난 공감 능력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아무래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 두 가지가 같이 아무래도 병행이 돼서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은 혹시 네, 아주 중요한 있나요? 부분이죠. 아까 네. 말씀드린 공감이라는 부분하고 맞닿아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네. 어머니의 지지를 정말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역시 고수의 삶을 살고 계신 많은 영향력을 갖고 계신데요. 요즘 TV 프로그램에 보면 그 아빠들이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네.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빠 어디가, 이런 정말 아빠 애 찾는 수준 정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정말 아버지의 효과가 이렇게 크게 조명되는 이유가 엄마의 10배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책에서 하고 계신데, 이제 교육의 주체는 아빠에 대해서 또 아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네. 좀 부탁드릴게요. 아빠의 효과가 엄마보다 10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엄마들이 많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것은 네. 당연히 엄마 역할은 중요하죠. 엄마의 네. 역할이 맞아 바탕이 된 상태에서 아빠의 역할이 보태질 때 네. 어떻게 보면 그런 효과가 더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엄마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엄마들은 사실은 이 편차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아빠들은 100점 아빠가 있나 하면 0점 아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측면에 좀 이해를 하면 좋지 네. 않을까 싶은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니까 빅파더, 그런데 그냥 빅파더도 아닌 대치동 빅파더였습니다. 네. 그래서 대치동 그 기센 엄마들 속에서 이렇게 살아남으신 이유,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진행자님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부모가 공부를 시켜서 하는 아이하고 스스로 하는 아이하고 누가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더 클까요? 그거야 당연히 스스로 하는 아이가 네, 그렇죠. 잘하겠죠? 예, 바로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대치동 엄마들 하면 일반적으로 네,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으시죠.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엄마 주도적으로 음. 아이들을 학습을 시키는 엄마들이
예, 대치동 엄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진로 중심이 예, 아닌. 그렇죠. 근데 지방에 살던 제가 예, 네. 어쨌든 이제 회사 문제로 서울로 발령이 나서 네. 대치동이라는 데를 가게 됐는데 네네. 엄마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이게 어떤 차이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네네.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아빠가 되자. 아, 이렇게 말하자면 해서 아이를 교육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예.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대치동 엄마들의 그런 교육 방식보다 더 나은 효과가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해주셔서 네. 제가 이제 빅파더라는 그런 닉네임도 가지게 됐죠. 이 책에서 보니까 그 맹모 삼천지교가 있었다면 네. 이부 삼천지교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부 삼천지교 세 군데를 이사 다닌 그 것들을 볼 때 역시 좀 다르긴 다른데 그곳이 어디였죠? 이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 저희가 살면서 이사를 정말 3번 정도를 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사의 주체는 제가 아니고 아이 엄마였죠. 아이 엄마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아이들 환경이 좀 좋은 데로 네.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지방에서도 그래서 네네. 제가 전주라는 곳에서 네. 오랫동안 살았는데 거기에서도 변두리에서 처음에 아이들 아. 클 때는 예예. 이제 그 자연 환경이 좋은 데서 살았고 그죠.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될 때는 좀 더 이제 교육적인 환경이 좋은 데로 이사를 가고 네네. 이런 식으로 엄마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보니까 어렸을 땐 동물원 근처에 네, 살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해야 될 땐 대치동에서 예.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봤는데요. 정말 딸과 함께 쓴 책은 처음 봤어요. 책은 처음 봤는데 딸과 아빠는 찰떡궁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세상에 많이 딸 바보 하는 이런 아빠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저 책에 보니까 아빠 바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 딸은 작은 것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아빠를 각별히 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질, 매력 이런 것 어떻게 터득했는지 비법이 있나요? 글쎄요.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그런 책이 있죠. 거기에 네네. 보면은 뭐 상호성의 법칙 이런 게 있는데요. 네네. 결국은 내가 상대방한테 호의를 베풀면 네네. 상대방은 저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힘든 게 사실 그 원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가 바라는 뭔가를 하게 하고 싶다면 아이들을 감동시키는 부모가 되면 모든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사모님 질투는 안 하셨나요? 질투를 하죠. 그런데 제가 그걸 잘 넘기죠. 항상 역시. 아이가 예. 뭐 아이들은 어렸을 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아빠는 내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런 예, 질문을 예, 아이들이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엄마는 제외야, 엄마는 항상 영순이야, 아. 엄마를 빼고 네가 1순위야라고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죠. 역시 얄미운 고수십니다. 다른 아빠들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잘 못하고 그래 우리 집에도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돈만 벌어주면 돼. 그리고 보면은 성질만 급해. 그러니까 기다려주질 못하는 네.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대화 방법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인식도 없고 대책도 없고 의지도 없고 개념도 없는 거죠. 이런 분에게 극처방이 있나요? 많은 엄마들이 그런 고민을 사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네네. 제가 얼마 전에 운영했던 프로그램 하나 있는데 네네. 그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산에 있는 모 교회 그 학생부 담당 선생님이세요. 네. 그분이 저한테 아빠들이 교회에 같이 나가는 아빠들이 있다는 거죠. 본인 그 아이 아빠도 그렇고 아빠들이 불성실하대요. 네. 그래서 아빠들을 좀 바꿔주세요. 이게 그분의 요청 사항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아이들하고 아빠들하고 해서 세 집 이렇게 네. 해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해달라 이렇게 네. 요청을 받았는데요. 네네. 제가 그래서 그 그 엄마한테 다시 요청드리기를 엄마들도 같이 참여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아빠들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엄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이제 하게 됐어요. 엄마들도 네. 참여하셔서. 네. 그런데 아빠들이 거기 오는 아빠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오실까요? 아마
뭐 내가 잘못해서 지금 뭔가 나를 바꾸라고 꼭 혼나는 기분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근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뭔가를 혼내서 가르쳐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네.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법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아이들하고 그 이제 프로그램 처음에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하고 나서 네. 마지막 쪽에다가 우리 아빠가 이럴 때 제일 멋있었다, 아, 감사했다 예.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편지를 쓰게 하고 엄마들한테도 편지를 쓰게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걸 나중에 읽게 했어요. 나오셔서. 그랬더니 어느 엄마 그 저한테 부탁했던 엄마가 읽다가 우셨어요. 예. 그걸 본 아빠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뒤로 말하자면은 아빠들한테 이제 한번 소감을 물어보니까 자기가 너무 가족들한테 무심했던 것 같다.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본인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요. 해봅니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할 수 네. 있는 예. 그런 힘이 되겠군요. 이럴 때 정말 지혜로운 엄마라면 네. 그러면은 아빠하고 좀 어떤 역할을 해주면 음. 아빠하고 좀 관계가 좋아지는 관계가 될까요? 그것도 제가 최근에 제 지인 저하고 같이 뭐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는 지인이 있는데요. 그분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분은 이제 주말 부부예요. 예.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아이들한테 저녁을 먹다가 질문을 했대요. 야 누구야? 너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니?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네.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아이하고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있는데 둘 다 엄마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는 저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시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럼 아빠는?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빠는 별론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네. 아이들이 보기에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오시고 뭐 오늘 피곤하다고 아이들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이러니 네,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저하고 이제 지하철 안에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런 저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네, 네. 아이들한테 말하자면 아빠를 존경하게 만들면 그게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그 생각이 나서 예.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이한테. 야 누구야 너는 혹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이렇게 질문했대요. 네. 아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그 일을 계속 해야 된다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했더니 너무 죽기보다 힘들 것 같은데 막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가 하더래요. 네. 그래서 이 엄마가 무슨 얘기를 했자면은 그런데 말이야 지금 아빠는 사실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15년째 아빠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 네.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예. 그리고 나서 이야기 다 끝나고 나서 아이한테 또 질문했대요. 음. 너는 누구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니?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짜리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는 아빠 이러더래요. 예. 그래서 그쵸. 이게 예. 아빠는 똑같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님과 뭐 코칭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데 원래는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렇게 대기업과 무관한 일을 하고 계신데 예. 이런 꿈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제가 이제 사실은 기업에서 25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연한 기회에 딸하고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네네.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고 이러다가 이렇게 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나와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저는 그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빠는 나중에 아빠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면 네. 청소년들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 그리고 또 아빠는 나중에 요리사도 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런 것들을 하게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그 첫 번째 그 질문에서 공감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타인을 돕고자 하는 약간의 그런 마음들, 그런 네. 가치가 좀 이렇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도 하고 계시지만
그렇다면 다른 아빠들은 존경받는 아빠가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가르쳐 주신다면. 예. 제가 최근에 그 예비 아버지 교육 이런 데도 가끔 갑니다. 뭐 네. 군대라든지 네네. 뭐 경우에 따른 교도소에도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20대 초반 이제 그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떤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저도 많은 고민을 사실은 했었어요. 네.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좋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좋은 아빠가 되는 첫걸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예, 근데 우리들이 기억하는 우리 아버지의 상은 무뚝뚝하고 말이 없으시고 별로 맞습니다. 정을 주시는 그런 분들은 아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아버지마저 말하자면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네네. 말하자면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네. 번째는 좋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네. 아내한테 잘하는 네. 그런 남편을 아이들은 존경을 하거든요. 그게 두 번째 맞습니다. 방법. 아,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비로소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좋은 아빠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죠. 아이들하고 네. 이제 잘 놀아주는 것도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네. 기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아, 네. 우리 PD님 잘 들었죠? 아버지 교육 오늘 봤습니다. 아, 이렇게 시작한 지 몇 년 되셨죠? 지금 횟수로 4년째 됐습니다. 아, 예.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리라고 상상을 하셨나요? 전혀 그렇지는 사실 못했죠. 네네. 왜 그러냐면 아버지 교육이라는 게 일반적이지 않았잖아요. 예. 뭐 사실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음, 근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런 덕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아, 시대적인 흐름에 예, 맞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좀 하고 계시고 네. 남들이 또 이렇게 하지 않는 것, 네. 못하는 것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성실과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그렇죠. 모든 것을 너무 잘하고 계신데 그런데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애들은 그냥 부모님 맘에 잔소리꾼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예. 근데 소장님은 사춘기 딸을 그 사춘기 딸이 말하기를 내가 중학교 때부터 아빠를 좋아하게 됐고 이렇게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니까 이건 남들이 안 하는 더 어려운 시기에 아빠는 내 응원군이었고 지원군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무슨 비밀병기가 있었는지 예. 궁금하네요. 그 돌이켜 보면 네, 아이가 뭐 책에다도 그런 말을 썼다고 지금 그러셨는데 네,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네. 딸하고 관계가 더 밀접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게요. 그럴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 그 시기가 아이들이 제일 힘든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시기에 엄마의 역할은 주로 어떤 거일까요? 공부해라. 아니면은 시험 잘 봤니? 이게 아마 엄마들의 그 아이들한테 하는 말의 대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러겠죠. 들어요. 근데 그 시기에 이제 아빠들이 네. 아이들을 좀 더 이렇게 여유롭게 좀 뭔가 아빠들이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모든 아빠들이 사실 다 그렇게 아이들로부터 존경받고 좋아하는 그런 아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보니까 딸이 가출을 했어요. 5시간 동안. 5시간 동안 가출을 했는데 엄마한테는 전혀 이렇게 해야지 아빠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그때 딸이 아빠를 참 많이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주셨나요? 아이가 그런 얘기를 책을 쓰면서 네. 그때 그 이야기를 아이한테 들었어요. 네. 사실은 책을 쓰면서 아이하고 저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딸 이름이 재원인데, 야 재원아, 너하고 아빠하고는 너무 평범하게 살아서 우리가 쓸 게 없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는 왜 그 흔한 가출도 한번 안 했니? 이렇게 제가 이제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가출한 적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이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엄마한테 이제 혼나고 나서 집을 나갔대요. 네. 근데 어디 가겠어요, 아이가.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주변에서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엄마하고 오빠하고 자기 찾으러 다니는 것도 다 구경한 거예요. 아, 예. 근데 참하고 집에 못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이제 기다린 게 5시간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퇴근하고 오니까 이제 아빠한테 와서 이제 애기 울고 이제 안겼겠죠. 예. 그래서 이제 집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랬더니 이제 엄마하고 이제 이야기할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엄마하고 이야기하고 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따로 들어갔죠. 따로 들어가서 이제 아무 말도 사실 안 하고 한참 동안 꼭 안아줬던 이제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예, 잘 때도 우리 뭐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듯이 이제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는지는 몰라도 네네. 아이가 이제 안심하게 잘 수 있도록 제가 안심시켜주고 푹 자도록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이 말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왜 혼났는지 이런 것은 기억이 안 남는데요. 네네. 그런데 아빠가 자기를 한참 동안 이렇게 말없이 안아준 것은 지금도 이렇게 자기 기억 속에 이렇게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아빠를 믿게 되고 그런 것들을 또 일관성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작은 선물, 짧은 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딸이 정말 좋아하는 아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교육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 문제에 부딪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이게 많은 아버님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에 계시는 많은 아버님들이 네네. 되게 바쁘세요. 사실은 맞아요. 저도 뭐 직장 다닐 때 물론 네. 저는 상대적으로 좀 남들이 이야기하기를 좀 편안한 직장에 다녔다. 뭐 그 부분 인정은 물론 합니다. 네. 근데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님들 사실은 아빠들이 되게 바쁘다 보니까 자녀의 양육이나 자녀 교육 뭐 이렇게 자녀 어떤 그 성장 과정에서 많은 참여를 하지 못해요. 네. 그런데 그건 노력 여하에 따라 조금은 극복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네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제가 꾸준하게 하고자 했었던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이가 10시면 학원이 보통 끝나잖아요. 네. 그때 아이의 손을 잡고 집에 오는 거였어요. 그거를 가능하면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실천을 하려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예. 직장에 있다도 제가 9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직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 너무 늦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내가 못 가니 당신이라도 가서 좀 데리고 와달라 이런 네네.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이 이제 사실은 학원하고 집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10분 이내 거리. 이제 손잡고 오면서 아이하고 이제 학교에 있었던 얘기, 네. 간혹가다 엄마 흉도 같이 보고 아, 이제 둘이 그래야 더 이렇게 친밀한 것 네. 같으니까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하고 이제 많이 가까워졌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9시가 넘으면 엄마가 아무것도 안 줬어요. 예. 근데 이제 오면서 제가 아이한테 뭐 먹고 예. 싶은 거 있니? 하고 해서 배고프지? 하고 해서 이제 음. 제가 이제 죽 같은 거를 집에서 끓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니까 요리도 잘하는 아이가 이제 아빠. 그래서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요리도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빠들이 많이 바쁘지만 네, 이렇게 어떤 시간의 양으로서는 아마 아이 충족시키는 좀 힘들 거예요. 네. 그렇지만 시간의 질 이런 네. 걸로서 조금 그런 걸 극복하려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네. 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그 작은 사랑을 줬는데 아이가 받는 거는 정말 크고 엄청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고3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슬럼프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쵸.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뭐 이렇게 뭐 그 어떤 슬럼프나 그 어려움을 아주 네네. 크게 겪은 뭐 그렇게 겪었다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네. 모든 사람한테는 사실 항상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네네. 어떤 역경 이런 게 있는데 저도 뭐 그런 일이 당연히 있죠. 회사 네. 생활 25년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제가 그런 걸 겪으면서 얻게 된 나름의 지혜가 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네. 그걸 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냐면 그 일이 정말 감사해야 되려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더 발전한다든지 네네.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걸로 또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을 또 만들어주려고 그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조금씩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노력하려고 하는. 네. 역시 하고 구수이십니다.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면서 지금까지 이제 인생은 많은 경험도 하시고 이렇게 달려오시기에 바빴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그러면은 본인
자신한테 어떤 상을 준 적은 있나요? 글쎄요, 제가 음. 제 자신한테 상을 준 기억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모든 아빠들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 가족들을 맞습니다. 위해서 어떻게 보면 노력하다 보니 본인한테는 네. 좀 소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네, 있을 네.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25년을 예.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여기까지 달려오시냐고 너무 힘드셨을 텐데 이 시간만큼은 제가 좀 하는 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상으로 주십시오. 그래 나 여기까지 자랐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 나 여기까지 자랐다. 아, 네. 제가 여기 명예의 화관을 아, 좀 예. 이렇게 씌워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나 자신한테 상을 받는 날이다 네. 생각을 하고 오늘 행복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딸을 이렇게 책에서 보니까요. 딸의 인성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그 작은 나이, 아이 정말 20대 초반이잖아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도와줄 수 있을 때 베풀면 이후에 내가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내가 힘이 되어줄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거다. 이런 거를 깨닫는 그 정말 아이가 얼마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다 가르쳐주고 또 막히면 또 이제 그러다가 막힐 수도 있잖아. 네. 막히면 또 내가 공부하면 되지. 음. 이런 지혜까지 있는 딸을 봤을 때 정말 알파고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도대체 이 딸이 어떤 영향력으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자랐을지 아빠가 생각하는 그런 영향력은 뭘까? 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그 뭐 인성교육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뭐 인성교육이 사실은 너무 이렇게 포괄적이어서 네. 어떤 것이 인성교육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 생활 속에서 그냥 찾자면 어렸을 때 네. 선생님을 존경해라, 네. 아니면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부모님들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선생님을 존경하라고 하면서 선생님을 무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네.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하면서 친구하고 비교를 해요. 네. 이러다 보면 아이들하고 친구하고 관계 자체가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저희 이제 그 아내하고 저하고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이들한테 그렇게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선생님도 항상 감사한 존재로 아이들 존경의 대상으로 항상 하도록 그렇게 네. 했던 게 있었고 친구하고 관계도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시험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네. 90점 맞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가장 친한 친구 다른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몇 점 맞았냐고 물어보잖아요. 일반적으로. 예. 그럼 그 친구는 100점 이러면 예. 친구는 100점인데 너는 뭐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야 너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를 줘서 좋겠다. 그 친구가 앞으로 더 이렇게 네. 잘 지내라, 친하게 네. 지내라 이렇게 말하면 그게 결국은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렇죠. 만약에 저희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못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야 누구 공부 못하니까 네가 걔 공부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걔를 도와주면서 자기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지혜를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알면 그게 결국 인성이고 실력이라는 그런 말들도 저는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이 아니고 네.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전자 DNA가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그 유전자가 너무 예쁘세요. 그러니까 그 아빠의 그 딸도 맞는 것 같습니다. 딸이 보니까 우리 가족은 따끈따끈한 밥이다. 오빠는 천사고 엄마는 정말 심리적인 안정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딸을 보니까 정말 엄마 아빠의 예쁜 것만 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이런 아빠의 바람이라면 정말 세게 길게 좀 일으켜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책에서 보니까 그런 노력들이 사소한 노력이더라고요. 보니까 엄청난 대단한 노력이 아니라 사소한 건데 정말 엄청난 큰 차이를 낸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무서운 거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
그 사소한 차이는 나중에 엄청난 갭을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소한 그러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제가 아이들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게 참여하면서 네. 대단한 일을 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좀 안정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 건데 네. 그런 것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아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들인데 그게 이제 아이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소통하려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네. 뭐 아이들한테 맛있는 걸 제가 요리를 해준다든지 그런 걸 통해 소통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 산책 같은 걸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러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아, 그 정서적인 어떻게 보면 선물이죠. 산책. 그런 것들을 예. 예, 준다든지 그런 노력들 그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사소한 기억이지만 아이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을 좀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부모는 거울이라고 했나 네, 봐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좀 많이 배웠고요. 이렇게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제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들아, 아빠가 정한 우리 가훈은 정직과 성실인데 너가 생각하는 가훈은 뭐라고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했을 때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은 몇 없다. 다만 지켜주고 싶어서 사는 것이다. 이런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감동인데요. 근데 제 마음은 좀 짠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잘 키웠구나 하는 예. 생각을 해서 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음. 또 이렇게 우리 수장님의 앞으로 비전이나 꿈 같은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한테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를 원할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 부모가 자녀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최고의 자녀 교육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아이들부터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아이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네. 개인적으로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네. 뭐 내년에는 더 활발하게 그 부모 교육 중에 특히 이제 아버지 교육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활동을 네.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나중에 그런 경험들을 더 쌓아서 저희 아이가 지금 현재 나중에 가서 이제 자기가 뭐 한의원이나 이런 걸 개원을 하게 되면 네. 그때 아이하고 같이 아이의 일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 어떻게 보면 뭐 그것도 하나의 인생의 파트너로서의 어떤 그쵸, 역할을 그쵸. 하는 그런 게 네, 되지 네, 않을까 네, 그래서 네, 네. 뭐 자그마하지만 어쨌든 그런 꿈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동상이몽 카드, 뭐 좋은 아빠 카드 저작권자이시더라고요. 예, 예. 그런 카드는 어떤? 제가 이제 그 부모 교육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부모 교육을 많이 하면 보통 이제 심리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한 부모 교육을 해요, 많이. 네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예, 예. 그래서 그걸 아주 단순하게 네. 제가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성격, 그 자녀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유형도 동물에 좀 비유해서 네. 서로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 그렇게 강의를 하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참고로 거기에 나오는 한 가지 동물 유형이 사자라는 동물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아빠들이 아무래도 사자 유형이 좀 많겠죠. 그쵸, 사자 같은 남편. 예, 근데 아이들은 또 강아지 유형 아이들이 많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아빠가 예전에는 화를 냈을 때 자기가 화낸 사실 자체를 몰라요. 네, 그죠. 그런데 내가 사자라는 걸 아는 순간에 강아지인 우리 아이는 사자인 내가 화를 안 내고 있어도 얼마나 무서울까. 화를 내면 더 무섭겠죠. 예. 그런 것들을 이해하니까 네네. 아빠들이 나중에 그런 피드백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네. 화내려고 그랬다가 사자가 딱 떠올라서 화를 멈추게 됐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예, 제가 그 자격 과정을 좀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나 하나 물들어서 어떻게 온 산을 물들일 수 있겠냐 했겠지만 내가 먼저 변해서 너에게 물들이니까 정말 온 산을 정말 불태울 수 있었다. 이렇게 정말 하는 것처럼 평범한 아빠가 딸에게 준 작은 사람들의 표현들이 불씨가 되어서 정말 지금은 대한민국 온 부모님들의 마음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와 감성을 가지고 정말 아빠의 바짓바람은 정말 이제 빅파더 소장님이 되셔서 전국을 순회하고 바쁜 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해주시러 나오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해주신 스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이런 사람이 좋다. 정말 멋진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과 진행의 유연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연숙의 이런 사람이 좋다의 상영 시간은 공감방송 홈페이지에서 매주 수요일 5시에 방송됩니다. 또한 모든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는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좋다의 후원기업은 주식회사 인터바스, 한국서비스교육원, 전주현대해상, 안심경영 컨설팅, 인천 일순동 카페라이언, 대통령이 글쓰기의 강원국 석화, 인천 다슴치과 기공소, 서원한행, 윤아르떼, 절망 속의 희망을 품다 현명순 작가, 건국대학교 생명과학 특성학과 조명원 교수님, 예담기업, 전주 배움 아카데미, 후벌제 투어컴입니다. 감사합니다.